현재 시장 구간을 보내면서 어떤 신호에 우리가 반응을 할 건가. 어제 같은 경우도 나는 불안해서 주식을 막 팔고 싶은데 막 팔다 보니까 저쪽에서는 또 외국인이 사고 있네. 쟤네들 왜 사? 막 이러면서 조금 헛갈려 하셨던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서 올해 연말 장세 그리고 하반기 내년 장세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는 조금 위험을 조금 감수하고 사야 될 것 같다. 이런 신호들이 몇 가지가 이제 자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린라이트가 될 만한 신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정말 실전형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과는 안 맞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철저하게 이 그린라이트라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이런 신호가 나오면 지수가 올라갈 확률이 조금 커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아까도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렸었던 금리 상승이에요. 금리 상승. 자,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라는 겁니다. 센장, 금리가 올라가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이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 그거 악재라면서요. 테이퍼링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금리 인상하면은 완전히 그때는 녹아내리는 거 아니에요? 걱정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정책금리 부분보다 그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시장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의 의미를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경기는 좋다. 이거를 가장 의미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위험자산 선호가 더욱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고 제 책에도 그때 언급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항상 올라요. 경기가 좋을 때 올라가고 수출이 잘 될 때 올라가고, 그 동일한 해석을 내리게 되는 게 금리가 올라갈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시거나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디커플링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저도 확신이 가지 않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완벽히 그린라이트가 들어오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환율이죠. 환율 하락. 여기서 말하는 거는 원화 강세.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는 거는요, 원화로 표시된 것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주식이 됐던 현금 통화가 됐던 부동산이 됐건 원화가 강세일 때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의 가치가 비정상적으로 저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고 느끼고 있잖아요. 뭐 신문만 펴면 우리 옆집이 얼마가 올랐네, 뭐 어디가 얼마가 올랐네, 강남이 얼마가 올랐네, 이런 거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치적인 상황만 놓고 보면은 매일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올해 1년만 놓고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보면은요, 그렇게 생각만큼 안 올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원화가 약세였으니까. 그래서 환율 하락이라는 거는 글로벌 투자 자본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끔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환당국 그리고 정부 차원의 환율에 대한 스탠스를 결정시켜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만약 우리 원화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면 그거는 확실한 그린라이트, 그리고 정말 버블의 끝판왕까지 우리가 가볼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요소가 되어가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년 시장을 준비하면서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판단이 아주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드디어. 그러면서 피트 뭐가 되냐면
코스닥이에요.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인덱스로서에 대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소형주가 과연 그린라이트가 대형주와 중소형주 사이에 들어온다라고 가정하면은 우리는 연말과 내년을 생각했을 때 무엇에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 매력이 상당히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은 추후에 제가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 이 방송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8월 달에 그때 2달째 그 약간 패닉이 와서 3,000선 초반 날 때 저 퇴직연금으로 들어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때 들어간 게 퇴직연금 중소형주 펀드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지수가 막 부침이 조금 있는 상황인데 그 펀드 수익률이 벌써 7%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잘하는 매니저들도 분명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그린라이트가 과연 누구에게 들어올 건가? 그냥 모든 투자자들에게 들어온다라고 말하면 정말 좋은 시장일 텐데 앞으로의 구간이 그렇게 쉬운 시장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라면 이 그린라이트에 대한 부분 등을 우리가 좀 선별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저희 디지털 TV의 방송에서는 가급적이면 그냥 여러분들이 잘못된 신호등을 보기를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린라이트가 들어오는 것만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요소는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신 느낌이 날 수도 있을 텐데 꼭 다음 사이클, 다음 어떤 시장 구간을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24일 금요일 방송은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는 9월 마지막 주,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